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아침 출근 영상입니다. 늘 시간이 똑같듯 현재 시간은 새벽 5시 36분입니다. 9월도 얼마 안 남았고요. 추석도 얼마 안 남은 시점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어제 저녁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느 분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고 댓글에 지식산업센터 이율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로 다 남겨드리고 추가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이율, 지식산업센터의 이율은 실제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기업체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순수하게 이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하시는 기업체하고 이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파트형 공장일 때 정책자금으로 70%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국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을 해줄 때 70%가 기준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준점이, 이 70%가 그 정책자금을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일반 시중은행으로 쉽게 얘기하면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에 가서 자기가 이 정책자금을 받았으니까 지급해달라고 기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반 시중 자기 주거래 은행에서 이렇게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정책자금 자체가 일반 시중 1금융권에서, 우리나라 1금융권에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은 70%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구나, 기본적으로 담보 비율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정례화가 되고 시장의 룰이 된 겁니다. 그래서 70%가 담보 비율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담보 비율 안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70% 부분에 대한 이율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일반 사람들이 이제 80%까지 대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80%라고 하면 70%를 뺀 나머지 10%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이 10% 부분은 그 담보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그 신용으로 받는 개인 신용, 기업 신용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율이 또 다릅니다. 그러면 한번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실입주자가 담보 범위 안에 있는 70%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그 현재 기준금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갈 수가 있죠. 근데 실입주자가 담보 범위를 벗어난 플러스 추가 10%를 받기 위해서는 받는 그 금리보다 조금 더 가상금리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업자가, 단순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그 담보 범위 안에 70%에 있을지라도 실제로 사용하시는 기업체보다 금리가 조금 높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을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 그 담보 범위가 넘어간 80% 부분, 추가 10%를 받을 때 이제 그 기준금리보다도 더 높고 아까 실사용자보다도 더 높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제 디테일하게 나눴을 때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예를 들어보면 현재 금리를 이렇게 상태를 예를 들면 신용도가 중간이라고 딱 정확하게 중간 정도라고 보고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업체가 중간 정도 등급이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한 3% 초반 담보보험이 아닌 70% 부분을
3%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 10% 부분은 뭐 3.78 이 정도 돼서 두 개를 더했을 때 3% 한 3.23 정도의 수준 정도의 금리가 나올 것 같고요. 일반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 그 정확하게 개인 신용 등급이 중간 정도 가시는 분이라고 한번 보셨을 때 담보 범위 안에 있을 때 한 3% 중반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 10% 부분은 한 4%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해서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한 3.67% 정도의 금리를 80%를 적용했을 때 받지 않을까, 이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딱 집어갖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오랫동안 사실은 이런 부분을 대출을 진행을 해오면서 어제도 사실은 기업은행 지점장님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은행이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은행은 어떤 기업을 더 우대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은행마다도 틀려요.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제 시중 우리나라 그 3대 1대 제1시중 금리에 따른 제1금융권들을 보면, 그 예전에는 봤을 때 국민은행이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그 대출이 가장 이렇게 빡빡했습니다. 국민은행이.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이 조금 넉넉하게 풀어줬고, 이런 부분들이 은행마다도 달랐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 금리를 이용을 하실 때, 은행을 이용하실 때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고, 최근에는 어디 은행이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지, 그 다음에 어느 지점이 실적을 다 채우지 못해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지점 이윤을 포기하면서까지 대출을 유치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요, 다면 뭐 0.5%,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0.5% 이상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 지점별로 은행 지점장들이 해줄 수 있는 그 갭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조금은 좀 후하게 봐줄 수 있는 그 금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금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적으로는 그 일반 개인이 이런 부분까지 사실 알기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지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자주 했던 방식이 뭐냐면, 한 은행으로 모든 이렇게 대출권을 밀어줌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렇게 대출이 안 나와서 분양을 못 받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한 은행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분양을 시작을 할 때 각 은행의 과장, 차장들이 이제 거의 지점장으로 나가는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또 이제 격세지감도 많이 느끼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일을 해왔던 스타일을 알아요. 일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줬던 사람이 있고, 굉장히 이렇게 안 되는 것들도 어떻게든지 되게 만들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대출을 풀어줬던 분들도 있고, 성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잘 알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지점장을 나가고, 또 이렇게 되면 또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업적인 면에서는 좀 일반 개인 영업사원이 해내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저는 좀 이런 부분이 금융 쪽을 잘 풀어줘야만 일반 개인이 분양을 받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판단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현재 금리로 봤을 때는 간단히 따지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훨씬 낮은 상태인데 시장의 금리는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렇게 경기가 조금 어렵고 부동산 시장을 약간 이렇게 불투명하게 본다라는 개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선제적으로 은행에서는 반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은행처럼 이렇게 손해를 안 보는 곳은 없습니다. 굉장히 이해에 밝고요. 물론 더러 이렇게 문제가 돼서 터져서 이렇게 굉장히 뭐 회사가 도산이 되고 그래서 손해를 보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은행은 굉장히 그 앞에서는 이렇게 대출을 뭐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꼭 해줘야 될 사람이 아니고서는 해주지 않고,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대출을 진행을 할 때도 담보범위 안에서 진행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0%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신용도에 따라서 요율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10% 받는 부분도 많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제도권 하에서 많이 검토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진행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쉽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결정적인 이제 금리의 차이는 이제 또 그 고정금리로 가느냐, 변동금리로 가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그 금리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안정적으로 어느 개인한테 안정적으로 내가 받을 수익이 정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정해지는 거하고 변동적인 금리를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은행에서 판단하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들, 굉장히 이제 이율적인 부분들은 변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판단을 하시고, 기왕이면 이렇게 은행 쪽을 좀 잘 알고, 또 그 기존에 또 거래해 왔던 주거래 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좀 훨씬 더 대우를 받고 우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갈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그 민감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자면 건드릴 수 있는데, 또 이제 이건 또 현업에 계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조금은 자제를 하고요. 이제 금리는 상당 부분 많이 이제 변수는 있을 수 있다. 근데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분명히 차등으로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자일 경우하고 그 실투자자가 금리가 다르게 적용이 된다. 그 다음 또 그 시중에 그 우리나라 1금융권에 있는 시중 은행의 성향에 따라서 그 또 금리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그 대출을 받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은행으로 가야 될지 여러 군데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더 허심탄회하게 조금 약간 그 은행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있는데, 다 언급하기에는 좀 그래서 좀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아시고, 더 궁금하신 부분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글을 드리고요. 또 추가로 영상을 또 이렇게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 수 있도록, 납득될 수 있도록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